여러분, 요즘 직장인 필수템이라는 ISA 계좌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특히 세금 한 푼 안 내고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면서 국내 상장된 S&P 500, ETF나 나스닥 100 같은 상품을 이 ISA 계좌에 매달 적금 붓듯이 모으고 계신 2030, 3040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남들 다 하니까 안전하겠지, 정부에서 비과세 혜택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득이겠지 생각하셨을 텐데요. 오늘 아주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계좌의 치명적인 함정을 모른 채 딱 3년 만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불려놓은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소중한 시간과 기회비용을 몽땅 날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진 진짜 독소 조항을 건드려서 절세 혜택을 통째로 박탈당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3년 뒤 만기가 되었을 때 내 소중한 자산을 단 1원도 잃지 않고 100%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물론 정부가 주는 수백만 원의 세제 혜택을 합법적으로 전부 챙겨가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게 될 겁니다. 반대로 지금 이 영상을 귀찮다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은 3년 뒤 만기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원치 않는 자산 방치와 절세 효율 급감으로 남들보다 훨씬 뒤처지는 끔찍한 재테크 실패를 직접 겪으시게 될 겁니다. 10분만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계좌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ISA 계좌로 S&P 500 ETF를 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원래 일반 주식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미국 ETF를 거래하면 배당금이나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 15.4%의 배당소득세를 꼬박꼬박 떼어갑니다. 만약 열심히 굴려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내 손에 쥐어지는 건 154만 원을 국가에 세금으로 뜯긴 뒤인 846만 원뿐이라는 소리입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금을 아끼려고 ISA 계좌라는 절세 만능 통장을 개설한 겁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단 한 푼도 매기지 않고 그 한도를 넘어선 수익에 대해서도 원래 세액인 15.4%가 아니라 겨우 9.9%로 분리과세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가장 큰 장점으로 홍보하는 게 바로 손익통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A라는 S&P 500 상품에서 500만 원을 벌고 B라는 다른 해외 ETF에서 300만 원을 잃었다면 일반 계좌는 손실은 나 몰라라 하고 벌어들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때립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번 돈 500만 원에서 잃은 돈 300만 원을 뺀 순수익 2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세금이 아예 0원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돈을 안 넣으면 바보 소리 들을 만하죠. 그런데 왜 대체 무엇 때문에 3년 뒤에 큰일이 난다고 경고하는 걸까요? 금융회사나 조회수에 눈이 먼 유튜버들은 절대 여러분에게 먼저 말해주지 않는 치명적인 맹점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ISA 계좌의 법적 의무 보유 기간은 딱 3년입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3년이 지나면 그냥 계좌가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돈을 뺏을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로 변한다고 착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3년 만기가 도래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동안 쌓아올린 수익을 확정 짓고 비과세 혜택을 정산받기 위해 계좌 해지라는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해지 과정과 자산 운용 방식의 미숙함이 결합하는 순간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세금 덫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재테크 책에서도 어떤 대형 금융 유튜버의 영상에서도 듣지 못하셨을 100% 리얼한 현실이자 공포입니다. 많은 3040 직장인들이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할 때 단순히 수익 난 거에서 비과세 한도 빼고 나머지에 대해 9.9% 세금 내면 끝이겠지라고 아주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가 설계해 놓은 세법의 그물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S&P 500 ETF를 ISA 계좌로 3년 동안 모으다가 만기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의 통장을 정면으로 타격할 진짜 세금의 덫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덫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발동하는 가입 자격의 원천 박탈 덫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만기 수익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9.9% 무조건 분리과세로 종결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만기 해지 시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벌어도 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선인 2천만 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독소 조항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반 계좌나 다른 투자로 인해
가입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순간 그 즉시 ISA 계좌의 모든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은 원천 박탈됩니다. 3년 동안 S&P 500을 모으며 장기 투자 비전을 세웠는데 자신도 모르게 다른 배당이나 이자가 겹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정부가 주던 절세 방패를 통째로 빼앗기고 다음에 재가입이나 연장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열심히 재테크해서 자산을 불리려다가 가입, 자격 독소 조항 하나 때문에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덫은 만기 이후 계좌를 그대로 방치했을 때 찾아오는 절세 효율의 급격한 결손입니다. 많은 3040 직장인들이 3년 만기가 지났음에도 어차피 S&P 500은 장기 투자니까 그냥 놔두면 계속 절세가 되겠지 하고 계좌를 장기 방치합니다. 이게 엄청난 실책입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 혹은 400만원은 계좌를 해지할 때 딱 한 번만 리셋되고 정산됩니다. 만기를 넘겨서 5년, 10년 동안 계좌를 닫지 않고 계속 굴리면 S&P 500이 우상향하면서 내야 할 초과 수익과 세금 덩어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방패의 크기는 여전히 최초의 200만원에 멈춰있게 됩니다. 3년이 지나는 순간부터 새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절세 효율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덫은 시장의 변동성과 만기 시점의 불일치입니다. S&P 500 ETF 투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팔지 않고 10년, 20년 꾸준히 모아가며 수량과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기 복리 투자입니다. 그런데 ISA 계좌는 구조적으로 3년이라는 만기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3년 동안 S&P 500 ETF를 매수했는데 하필이면 만기가 도래한 그 해에 미국 증시가 30% 폭락하는 대폭락장이 찾아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반 계좌나 해외 직투 계좌라면 어차피 우상향할 테니까 주가 회복될 때까지 안 팔고 버티면 되라면서 존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절세 혜택을 확정짓고 계좌를 리셋하기 위해서 만기 시점에 자산을 강제로 전량 매도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익이 잔뜩 나 있을 때 그냥 방치하면 절세 효율이 떨어져서 손해고 반대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만기를 맞이하면 손실이 확정된 채로 계좌를 닫아야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손익통산이 된다고 좋아하셨죠? S&P 500 하나만 사서 주가가 반토막 나 있으면 통산할 다른 수익이 없기 때문에 ISA 계좌의 가장 큰 무기인 손익통산 기능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저 손실만 고스란히 확정지은 채 아까운 ISA 계좌 가입 기회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금융기관이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ISA 계좌로 S&P 500 ETF를 잘못 샀을 때 만기 시점에 마주하게 될 냉혹하고 잔인한 재테크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서운 현실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절세 만능 통장이라는 ISA 계좌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법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부가 만들어 놓은 합법적인 탈출구를 이용하면 방금 말씀드린 절세 효율, 하락과 만기 시점의 덫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치트키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만기 자금의 연금 계좌 전환 제도입니다. 현행 세법상 ISA 계좌가 3년 만기가 되었을 때 이 해지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나 IRP 같은 연금계좌로 전환 신청을 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첫째로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말정산 때 돈을 더 돌려받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건 보너스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은 두 번째 혜택입니다. ISA 계좌를 해지하면서 발생했던 비과세 초과 소득에 대한 9.9%의 과세 소득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전부 뒤로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홀딩시키는 순간 당장 내야 할 세금의 지출을 막고 그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내 연금 계좌 안에서 굴리며 S&P 500의 장기 복리 효과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거대한 자산 방패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바로 3년 주기 개설 및 해지 리셋 전략, 이른바 ISA 풍차 돌리기입니다. 직장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3년 만기가 지났는데도 계좌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계좌를 해지할 때 단 한 번만 적용되므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정확히 3년 만기가 되는 날 계좌를 해지해서 수익을 확정지으며 비과세 혜택을 100% 다 챙겨 먹고 그 돈을 연금 계좌로 넘기거나 인출한 뒤 다음날 곧바로 새로운 ISA 계좌를 재개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3년마다 비과세 한도 200만원 혹은 400만원짜리 절세 방패를 평생 새로 리셋하면서 무한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S&P 500 ETF처럼 장기 우상향하는 상품일수록 2-3년 주기 리셋 전략을 쓰셔야 계좌 체력이 지치지 않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의 본질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과정에서 세어나가는 내 소중한 돈을 단 1원이라도 더 지켜내는 것에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하고 방치하는 통장은 세법의 진짜 규칙을 모르면 오히려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고
절세 타이밍을 놓치게 만드는 아쉬운 통장이 될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2030-3040 분들은 당장 본인의 ISA 계좌 개설일을 확인하시고 스마트폰 달력에 3년 만기일을 무조건 등록해두세요. 그리고 만기 당일 반드시 해지 후 연금 전환 전략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의 ISA 계좌는 가입한 지 몇 년 차이신가요? 그리고 어떤 S&P 500 ETF를 모으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절세 체크리스트도 남겨두었으니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부의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